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국어를 책임지고 있는 재영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가사 작품을 하나 배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민곡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교과서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리고 모의고사에도 많이 출제되는 그런 작품이죠. 자, 정철이라고 하시는 분이 되게 많은 가사나 뭐 이제 시조나 한시도 되게 많이 쓰신 분인데요. 그 중에서도 송민곡이라고 하는 작품이 가장 유명한 작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가사 작품에서도 순우리말을 굉장히 많이 쓴 작품으로서 가사 중에서 최고의 작품으로 이제 우리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자,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삼인곡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삼인곡의 이제 소편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삼인곡도 유명하긴 하지만은 송민곡이 삼인곡보다 훨씬 더 우리말을 더 많이 썼고요. 그리고 이 그 화자의 어떤 그런 마음이 이런 정서나 이런 것들이 더 진솔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송민곡을 더 많이 이제 작품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미인은 누굴까요? 자, 이 미인은 임금입니다. 그래서 임금을 위한 노래죠. 그래서 임금에 대한 어떤 나의 사랑,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속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좀 특이한 게 감려하고 을려의 대화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대화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대화를 하고 있는지를 좀 보시는 게 좀 중요한데요. 여기 지금 제가 감려하라고 적어놓고 을려라고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감려는 실제적으로 이 작품에서 중심의 어떤 화자가 아닙니다. 이 감려는 보조적인 화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조인물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중심인물은 누구다? 을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야기의 중심은 누구다? 을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감려가 을려를 본 거예요. 겨가는 겨각시 본 듯도 한더이고 너 저기 가는 저 각시 내가 어디서 본 것과 같은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때 당시에는 국외음화 현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국외음화 현상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이 더 있죠. 이 더가 적입니다. 적이. 이 디귿을 지읒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국외음화 현상이 없었기 때문에 국외음화는 근대 국어 가서야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 가는 저 각시죠. 그럼 저 각시 누굽니까? 을려죠, 을려. 을려한테 내가 어디서 너를 봤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의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라고 돼 있어요. 천상의 백옥경이라고 돼 있는데 원래 천상의 백옥경은 이 백옥경이라고 하는 거는 옥황상제의 궁궐을 얘기합니다. 하늘에 사는 옥황상제 아시죠? 그래서 옥황상제의 궁궐인데 진짜 옥황상제의 궁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임금님이 사시는 궁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금이 사는 궁궐을 여기서는 옥황상제가 사는 궁궐이라고 빗대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화자는 자기가 이렇게 그 천상계에서 옥황상제 옆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보살피던 그 선녀였는데 자기가 잘못을 해서 지상계로 내려온 걸로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옥황상제 궁궐에서 내가 이제 임금이 옆에서 있었는데 옥황상제 옆에서 있었는데 어찌하여 이별을 하고라고 돼 있죠. 자, 이별했다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상계로 내려온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뭡니까? 유배를 간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철이 실제로 이 시를 유배지에서 썼거든요. 그래서 임금이 옆에 있다가 자 이렇게 이제 유배로 온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해 다 저문 날에
누구를 보러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감녀가 을려한테 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감녀가 을려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별을 한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자, 이별을 한 상황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너 어디 가니? 라고 지금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을려가 어와 너여이고 이내 사설을 좀 들어봐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너로구나. 그래서 이 너가 누굽니까? 감녀고 둘이 아는 사이죠. 이내 이야기를 들어봐 주세요. 자, 이거는 이야기죠, 이야기. 내 얘기 좀 들어봐라. 내 얘기 좀 들어줄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계암직 한가마는 얼굴이 나왔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얼굴은 몸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몸의 일부죠. 옛날의 얼굴은 낫이었어요. 낫. 자, 이거 우리 의미의 축소라고 하는데 중세국어 시간은 아니지만 알고 계시면 되게 좋은 거죠. 내 얼굴 이 고동이 님이 자 여기 지금 괴다 나왔어요. 괴다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외워두세요. 괴다는 사랑하다. 자, 나를, 임금님이, 이렇게 내가 막 좋아할 만한 사랑받음직한가마는 이거거든요. 그래서 내 얼굴, 이 고동이, 이제 님한테 내가 사랑받음직한가마는, 그럼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디 나를 보시고, 아이고, 너로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너로구나, 너기 실세. 자, 너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특별하게 생각했다는 얘기죠. 자, 특별하게 생각했다. 그럼 특별하게 생각했다는 게 뭐예요? 벼슬이겠죠. 그래서 벼슬을 이제 줬다. 실제로 정철이 임금님이 정철을 많이 사랑했대요. 많이 좋아했대요. 그래서 정말 이제 내 옆에 두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임금님 옆에 항상 이제 정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벼슬을 이제 계속 했던 거죠. 나도 님을 믿어서 군 뜻이 전혀 없어서 자 이미 나를 믿어주니까 나도 뭐 어떤 그런 아무런 생각 뭐 쓸데없는 생각을 전혀 안 했다는 거죠. 쓸데없는 그런 생각 없이 이래야 교태야 어지러이 내가 했다. 여기 보면 이래하고 교태가 나오는데 자 이 이래하고 교태는 아양 부리는 거 아시죠? 자 교태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애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아양 부리고 애교 부리고 하면서 내가 막 어지럽게 이렇게 굴었다. 임금님 옆에서. 자, 이거는 자기가 생각하는 화자가 생각하는 이별의 원인입니다. 화자가 생각하는 이별의 원인. 반기시던 낯빛이 내와 어띠 다르신고. 자, 이 낯이 바로 얼굴이죠. 우리 지금의 얼굴. 얼굴이 내. 옛날이죠, 옛날. 자, 옛날과 좀 약간 다르더라. 자, 그래서 이제 이 옛날하고 얼굴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그 정철을 유배를 보내게 된 이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죠? 자, 실제로 이제 정철이가 좀 이렇게 바른 말을 되게 많이 하는 좀 직설적이고 좀 숨기는 거 없고 그래서 옆에서 임금님 옆에서 자기가 좀 하고 싶은 말을 좀 다 한 그런 신하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옆에 좀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쟤는 왜 뭔데 저렇게 맨날 임금님 옆에서 저런 말을 왜 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시기와 질투를 좀 약간 많이 받았던 사람이라고 저는 이제 책에서 좀 약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좀 약간 모함도 많이 당하고 이런 뭐 상소도 많이 이제 그 올려 받아가지고 임금님이 약간 좀 어쩔 수 없이
이 정처를 좀 유배를 보내는 경우가 좀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아양 부리고 막 애교 부리고 자, 어지럽게 임금님 옆에서 있다 보니까 이 반겼는데 처음엔 되게 좋아했는데 좀 약간 자기도 힘들어지는 거죠. 임금님도. 그래서 옛날하고 좀 약간 달라진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유배를 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누워서 생각을 해보고 일어나서 자, 여기 보면 해다가 나오죠. 자, 이 해다도 생각입니다. 자, 생각해보는 거죠. 일어나서 앉아서 또 생각을 해보니까 내 몸에 지은 죄가 어떻게 쌓여있더라? 오, 그렇죠. 막 산같이 막 쌓여 있는 거죠. 내 몸에 지은 죄가. 그래서 하늘이라고 원망하며 사람이라고 허물을 하겠느냐. 이 그 화자는 이 잘못을 임금님 탓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탓이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우리 그런 걸 뭐라고 해요? 자책이라고 하죠. 자기가 생각하는 이별의 원인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책을 하면서 서러워서 풀쳐서 생각을 또 해보는 거예요. 여기 먼저 해다가 생각하다라고 하는 거니까 서러워서 풀쳐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 이번엔 또 누구의 탓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조물주의 탓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조물주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탓한다라고 하는 거는 운명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쪽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신의 이별의 원인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원인이다. 내가 이렇게 막 아양 부리고 애교 부리고 막 임금님 옆에서 너무 어지럽게 굴어서 이별을 하게 된 거고 자, 그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이게 운명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운명 탓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감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토닥, 그죠? 자, 그래서 을려가 맺힌 일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자기의 맺힌 일. 마음에 맺힌 일을 누구한테 막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보통 보면 막 속상하고, 자, 내가 뭐 약간 좀 마음에 막 쌓여 있는 게 있으면은 누구들한테 막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막 말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을려가 감녀한테 자신의 이제 맺힌 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님을 맺어 있어서 님의 일을 내가 안다. 항상 이제 옆에 있었던 벼슬을 했었으니까 항상 임금님 옆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님의 일을 내가 아는데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 맨날 읽고 물 같다. 자, 물 같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연약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약한 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 얼굴은 몸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몸이 편한 실적이 맨날이냐. 되게 연약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춘왕 고열은 어찌하여 지내시며 추일동천은 니라서 매셔 있느냐. 자, 춘한 고열. 이 추는 봄춘자이죠. 그래서 그 봄에 약간 좀 춥잖아요. 꽃샘추임. 예, 좀 약간 좀 추운 날과 고열은 당연히 여름이겠죠. 여름에 아주 더운 날씨. 그래서 이거는 봄하고 여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추일동천. 추일동천은 가을하고 뭘까요? 겨울이겠죠. 그래서 봄, 여름 어찌해서 지내고 그리고 가을하고 겨울은 누가 옆에서 모시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걱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죽조반 조성매 내와 같이 세시는가. 죽조반 그러니까 그 아침 먹기 전에 먹는 죽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임금님 같은 경우에는 밥을 거의 한 6끼 정도 먹었다고 하는데 실제 뭐 밥은 3끼고 중간중간에 먹는 것들 있잖아요. 그 임금님들은 되게 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뭐 4시간 정도밖에 잠을 못 잤다고 하는데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바로 밥을 먹기가 좀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게 되면은 죽을 먼저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조반 그리고 조석은 아침하고 저녁이죠. 아침하고 저녁 여기 지금 매가 나오는데 이 매는 산 아닙니다. 산이 아니라 임금님이 먹는 밥 있죠.
임금님이 먹는 밥을 높여서 우리가 매라고 하죠. 그리고 이거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옛날. 자, 옛날과 같이 새시는가, 잡수시는가, 밥 먹는 거 걱정하는 겁니다. 기나긴 밤에 잠은 어디 자시는가? 자, 잠자는 것도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떻게 지내고, 그리고 밥은 잘 먹고, 잠은 잘 자는지 너무너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쪽 부분은 뭡니까?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막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그리워하는 사람 있으면 걱정이 돼요, 안 돼요? 걱정이 되죠. 그래서 님다이 소식을 아무려나 아자하니. 그래서 님의 소식을 내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거의로다 내리나 사람이 올까. 이렇게 뭐 님이 나한테 어떤 전해줄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거의 시간이 다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라고 사람이 올까? 그래서 막 이제 내일 사람이 올까? 정말 임금님 너무 보고 싶은데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 마음 둘 데가 없어요. 내 마음이 막 싱숭생숭 오늘도 하루 다 가버리고 임금님 너무 보고 싶고 막 임금님 어떻게 지내고 막 이런 거 앞에서 막 걱정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마음을 지금 이제 막 주체할 수가 없어서 어디로 가자는 말이냐 막 밖에 나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보통 보면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너무 우울하잖아요. 너무 힘들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밖에 이제 나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잤거니 밀거니 하면서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산에 올라간 겁니다. 왜 산에 올라가면 이 사람이 이제 그 대부분 유배는 다 남쪽이거든요. 그래서 그 남쪽에서 자기가 이제 유배를 하는 상황이니까 산에 올라가서 북쪽을 바라보면 이제 실제로 보이는 거는 아니겠지만 조금이라도 임금님하고 가까이 가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높은 산에 이제 올라갔는데 구름은 물론이거니와 안개는 무사일고. 자, 카니와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물론이거니와라고 읽으시면 돼요. 자, 여기 지금 구름하고 안개 나오죠. 그러면 산에 올라갔는데 구름하고 안개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자, 야인애들은 뭡니까? 장애물. 간신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내가 임금님을 이렇게 보고 싶은데 자, 이런 장애물, 이 간신들 때문에 내가 임금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산천이 어둡거니 일월을 어디 보며 지척을 모르거든 천리를 바라볼 수 있겠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산천, 아까 이제 구름하고 안개가 많으니까 산천이 굉장히 어둡겠죠. 자, 그래서 1월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1월은 뭡니까? 임금입니다. 그래서 임금을 어떻게 보고요. 그리고 지척을 모르는데 지척 가까운 곳이죠. 여기 앞에도 안 보여. 이 구름하고 안개 때문에 앞도 안 보이는데 천리를 바라볼 수 있겠어요? 바라볼 수가 없겠죠. 천리를 바라보랴. 천리를 바라볼 수가 없다. 자, 이거 서리법이고요. 대꾸법도 있습니다. 여기 표현기법이 좀 많은데 이게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표현 기법도 중요하긴 한데 내용이 더 많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천리를 바라볼 수 없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이번에는 아까 산에 이제 올라갔다가 실패했잖아요. 이번에는 어디로 가기로 했냐면 차라리 내가 어디로 간다? 물가. 자, 이 물가에 가서 뱃길이나 보려고 했는데 자, 배를 타고 조금이라도 임금님 곁에 약간 이제 가까이 가고 싶었던 거야. 근데 이번엔 또 누구예요? 이번엔 또 바람하고 물결 때문에. 그럼 이 바람하고 물결은 또 장애물이죠. 얘도 똑같아요. 간신입니다.
자, 그래서 바람하고 이 물결 때문에 아이고 또 어지럽게 막 얘가 막 어둥정 막 댕다이고 막 어지럽게 막 바람 불고 막 물결이 막 이제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배가 뜰 수 있을까요? 없죠. 그리고 사공도 없어요. 사공이 있어야지 이제 물을 건네줄 텐데 사공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려 있느냐? 자, 그래서 이 빈배 있죠? 자, 빈배는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비어 있잖아요. 자신의 어떤 외로운 처지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자의 외로운 처지를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실패했어요. 이것도 실패했어요. 그래서 강천에 혼자 서가지고 지는 해를 굽어보니 님다이 소식이 더욱 아득한더이고 자, 내가 열심히 노력했어요. 산에 가서도 막 올라가서 임금을 좀 약간 가까이 보려고 막 노력을 하고 그리고 자, 이렇게 배를 타서 이렇게 임금님 곁에 뭐 가까이 가보려고 자기 나름대로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긴 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실패. 얼마나 힘들까요? 자, 그래서 님다의 소식이 더욱 아득해져 버렸어요. 님의 소식은 내가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첨 찬 자리에 밤중만 돌아오니 자, 이 모첨은 이 화자의 집입니다. 초가집이에요. 초가집. 찬 자리에 이제 밤이 됐어요. 이제 그 하루 종일 돌아다녔으니까 밤이 됐겠죠. 밤중만 돌아오니 방벽 청등은 눌 위하여 밝았는고 방병 청등은 초롱불입니다. 이제 밤이 됐으니까 여기 이제 그 벽에다가 초롱불을 이렇게 걸어두겠죠. 자, 근데 걔가 누구를 위해서 밝아 있나? 누구를 위해서 밝힐 뭐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도 빈배랑 똑같아요.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객관적 상관물이고 얘도 똑같죠. 화자의 외로운 정서를 자,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병청등이 이 그 청사초롱이 밝은 불이 님을 위해서 이렇게 밝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얼마나 외로울까요? 그래서 하자의 어떤 외로움을 부각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자, 산에 올라갔다가 또 산에 내려와서 그리고 막 이게 그 헤매면서 자, 해 뜬다. 이거는 헤맨다. 바자나니 방황한다. 오늘 하루 종일 그랬죠? 막 오르고 내리고 그 다음에 물가에 가서 막 뱃길도 막 알아보면서 헤매면서 막 방황했잖아요. 아이고 지치겠다. 그죠? 그래서 접근견 역진해서 풋잠을 잠깐 들었어요. 자, 힘을 다하다. 힘을 다해서 내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드니 정성이 지극해서 꿈에서 님을 본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꿈은 님을 만날 수 있는 매개물이 됩니다. 매개체라고 할게요.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었더라. 자, 여기 보면 님을 봤어요. 그래서 님을 이제 만났는데 예전에는 되게 옷 같은 얼굴이었던 거야. 예전에 옛날 자기가 모셨을 때 얼굴은 되게 옷 같은 얼굴이었는데 꿈에서 님을 보니까 어떤 거예요? 반이나마 늙었더라. 이거 폭삭 늙었더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거 뭐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옆에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옆에 있었을 때는 임금님이 굉장히 괜찮았는데 옷 같은 얼굴이었는데 아이고 내가 없으니까 임금님이 많이 사갔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마음에 먹은 말씀을 내가 슬가장 삽자하니 자, 실컷 말하고 싶었어요.
내 마음에 그 맺힌 말씀 있잖아요. 근데 이 먹은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어떤 뭐 이제 그리움, 임금에 대한 어떤 그리움, 뭐 자신의 어떤 외로운 정서 이런 걸 거예요. 뭐 자기의 뭐 억울한 그런 게 아니라 임금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제가 이곳에서 얼마나 임금님을 이렇게 뭐 생각하고 뭐 이런 얘기겠죠. 자, 그래서 실컷 이렇게 말하려고 했어요. 삽다가 임금님 높은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눈물이 멍 나고요. 발아나니 말씀인들 어이하며 정을 못 다하여 막 우리 그 눈물 막 꺼이 하고 울면 목이 어때요? 막 메이잖아요. 그렇죠? 자, 목이조차 메어하니 오던된 개성의 잠은 어디 깨뒀던고. 자, 이 방정맞은 누구 때문에? 방정맞은 개성 때문에 닭 울음소리죠. 그죠? 잠이 깨버렸어요. 자, 내가 임금님한테 막 나의 어떤 그런 마음을 이렇게 전하는 말을 막 실컷 하려고 했는데 막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막 목이 메어 있는 그 상태에서 임금님한테 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방정맞은 이 닭 울음소리 때문에 결국은 잠이 깨버렸어요. 아이고,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죠? 그래서 허사가 돼버린 거죠. 어와 허사로다. 아이고, 이게 진짜 결국엔 아무 말도 못하는, 아무 일도 못하게 된 일이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 님이 어디로 갔느냐? 그래서 잠결에 일어나서 앉아서 창을 열고 바라보니까 어여쁜 그림제 날 쫓을 뿐이로다. 여기 보면 어여쁘다. 어여쁘다. 옛날에 어여쁘다는 무슨 뜻이었습니다? 어떤 뜻이었습니까? 불쌍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불쌍한 그림자만 나를 쫓을 뿐이다. 이 그림자 누구 그림자예요? 화자죠. 을려죠. 을려의 그림자죠. 그죠? 차라리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죽어서 시어디어 내가 죽어서 뭐가 되겠다? 나궐이나 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나궐은요. 그 이제 지는 달이에요. 금방 사라져 버리는 달이거든요. 그래서 이 달은 좀 일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멀잖아요. 달이라고 하는 거는 임금님하고 좀 약간 거리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되게 좀 소극적이다. 일시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소극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기 지금 이제 을려는 자기가 죽어서 나골이 되어서 님 계신 창 안에 이렇게 비추고 싶다. 번듯이 이렇게 비추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감녀가 마지막에 조언을 해줍니다. 자, 어떤 조언을 해주냐면, 각시님, 무슨 달이야. 자, 달이야, 카니와. 달은 별로고, 자, 뭐가 되라? 구준비나 되소서라고 했어요. 자, 이 구준비는 그 장맛비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 일시적이지 않고요. 좀 지속적이에요. 지속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이죠. 왜냐면 임금님 바로 옆에서 이렇게 젖힐 수 있잖아요. 임금님 피부에 와 닿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극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의 어떤 구구절절한 이 그리운 마음과 임금을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다른 가사들보다 훨씬 좀 읽기가 좀 편해요. 순 우리말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훨씬 좀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는 이 화자가 두 명인데 아까 이제 감녀하고 을려가 있었잖아요. 근데 누가 중심하자다? 을려가 중심하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는 아니죠. 이 사람도 이제 그 을려의 이야기를 이끌어주는 이제 끌어내주고 그다음 이야기를 계속하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잖아요. 그래서 감녀가 아예 기능을 하지 않는 거는 아니나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을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상황은 어떤 상황이다? 그렇죠? 님과 이별한 사랑이다.
유배 온 상황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리고 주제는 뭡니까? 그쵸? 임금에 대한 정이죠. 임금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송미인곡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송미인곡은 작품의 중요도도 되게 중요도인데 이렇게 대화체로 되어 있는 그런 가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별로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대화로 되어 있는 그런 작품을 통해 가지고 이 대화체가 갖고 있는 그런 특성들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고요. 예, 가사가 이제 그 시조보다 길잖아요. 이게 야이가 사음보인데 운문과 이런 그 산문의 어떤 중간적인 그런 형태로서 이런 이제 양반들이나 아니면 평민들도 썼어요. 이제 조선 후기로 가면 작자 미상의 작품들도 좀 많거든요. 양반들만 꼭 썼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그 생각이라든지 나의 어떤 구고조절한 이런 마음들을 표현하기에는 시조는 좀 너무 좀 그 압축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 압축되어 있는 것보다 이 가사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더 자신의 마음을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는 갈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창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송미인곡 작품을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가끔씩 이게 좀 가사 작품이 좀 부담스럽긴 해요. 너무 좀 길어서. 그래서 부담스럽더라도 제가 이런 작품들을 가끔씩 이렇게 가사 작품들을 하나씩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자,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자아자 화이팅!